자, 이순환 시작인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서 합격하기 위한 작전을 한번 생각해 보면 평균 몇 점 정도 받으면 되나요? 80점 좀 넘게 받아야 되죠. 일반 행정직이라면 80점 좀 넘게 받아야 될 텐데 80점 넘게 받으려면 경제학은 몇 점 좀 받아야 될까요? 최소한 90점 받아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면 자, 무슨 과목 시험 보나요? 자, 국어하고 그렇죠? 국어하고 영어는 없어졌구나. 자, 그래서 내년 같은 국가직 같으면 영어는 없었죠. 영어는 없었고 국어하고 국사하고 자, 그다음에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뭐 그렇게 볼까요? 자, 그렇게 볼 텐데 그러면은 평균 80점 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국어는 몇 점 받을까요? 국어는 95점 받나요? 그런 친구 별로 없죠. 국어를 한 80점 받을까? 80점이라고 그래 봅시다. 국사는요. 국사 과락 때문에 떨어지신 친구 많이 봤어요. 자, 국사는 몇 점 받을까? 자, 국사는 80점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자, 보수적으로 75점 해봅시다. 75점. 헌법은 그래도 90점 받아야 되죠. 행정법도 한 90점 받아야 돼. 자, 그다음에 행정학은 몇 점 받을까? 행정학은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매년 그죠? 그러니까 어떤 애는 잘 보기도 하지만 그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완전히 망치기도 합니다. 이것도 보수적으로 보자. 그럼 75점. 자, 그러면은 여기서 5점 모자라죠? 5점 모자라고 여기서 몇 점 남아요? 10점 남고 여기서 10점 남나요? 80점 되려고 그러면 자, 그리고 여기에서 5점 모자랍니다. 5점 모자라는데 그러면 여기까지 80점 되려고 그러면은 결국 10점이 남죠. 근데 80점만 딱 넘으면 되나요? 안 되는 거잖아. 한 83점쯤 돼야 된다고 보면 결국은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경제학은 몇 점? 경제학은 한 90점쯤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 가면 실수도 하고 그러잖아. 그렇죠? 경제학은 90점 이상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국어가 확실한 점수인가요? 아니죠. 헌법하고 행정법도 확실한 점수가 아니잖아. 그렇게 하려면 경제학 한 90점쯤 받아야 된다. 경제학 90점쯤 받아야 되는데 최소한 그쵸? 최소한 90점쯤 받아야 돼. 그래서 90점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제학 공부할 때는 보통 두 단계를 거칩니다. 공부할 때 보면 첫 번째 이론 이해 단계, 그쵸? 자, 이론 이해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론이 이해가 잘 안 돼. 어느 순간 가면 이론은 다 이해가 돼. 수업 시간에 들으면 그 내용도 다 이해가 됩니다. 문제가 안 풀려. 여전히 점수는 안 나와요. 이론 이해 단계가 있고 두 번째, 그러니까 문제 그쵸?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그런 단계가 있어야 돼. 그래서 어느 순간 가면 이론은 다 이해가 됩니다. 수업 시간에 이론은 다 이해가 되지만 문제가 안 풀려. 점수가 안 나와요. 여기서 이제 슬럼프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공부라는 게 성적이 이렇게 쭉 올라가지가 않아요. 이렇게 쭉 가다가 어느 순간 되면 점프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두 번째 단계에서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결국 그때까지 잘 버텨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수업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제 1순환에는 뭐 있었나요? 자, 제 1순환에서는 자, 인문 강의였죠. 자, 제 1순환 인문 강의였습니다. 인문 강의였는데 이건 짧은 횟수로 하면서 자, 경제학 처음 만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만 이야기했었죠. 경제의 기본 개념도 소개하는 거고. 자, 오늘부터 할 게 제 2순환입니다. 그렇죠? 제 2순환인데 자, 제 2순환에서 할 게 뭐죠? 자, 기본 이론, 그렇죠? 자, 기본 이론. 기본 이론 이해 단계인데 여기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자, 경제학 공부할 때 첫 번째 단계가 뭐죠? 이론을 이해하는 단계, 그죠? 지금 2단계를 하려 그래. 그러면 이번 2순환 수업에서는 물론 1순환 수업에서 다룬 내용들 다 이야기할 거고 그 이외에 빠진 내용도 있죠. 그 전부 다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업도 교재 순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론 위주 수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제2순환이 기본 이론이고 제3순환이 뭐예요? 심화 이론이죠. 자, 제3순환이 심화 이론이고 그래서 여기가 심화 이론이 될 텐데 자, 심화 이론에서는 뭘 할 거냐면 자, 기본 이론을 다 공부했다고 보고 기본 이론 한번 복습하고 주요 이론 위주로 이론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걔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그런 거 플러스
그다음에 문제 푸는 거 일부까지 할 겁니다. 그다음이 제 사순환 그렇죠. 제 사순환인데 제 사순환이 이제 객관식 문제풀이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객관식 문제풀이를 할 거고 여기에 어디에 해당되는 거? 여기에 두 번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단계. 그 사실은 완전히 점수로 연계되려면 어딜 지나가야 돼? 제 사순환까지 지나가야 돼.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기본 이론 할 때 여러분 이제 책에 문제들이 붙어 있죠. 풀어보면 잘 안 풀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보다. 그 전혀 아닙니다. 그 시간이 가야 돼. 그 문제라는 게 딱 그 파트에서만 나온 게 아니고 뒤에 거하고 연결되는 것도 많죠. 그러니까 지금 할 때는 아직까지 자, 문제 해결 능력까지는 가지 못한 겁니다. 제 5순환은 마지막 정리하는 거겠죠. 자, 제 5순환은 마지막 정리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게 뭐죠? 가장 핵심 되는 게 일단은 기본 이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론을 알아야 그걸 응용하는지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단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2순환을 충분히 잘 해낸다면 사실 3순환을 건너뛰고 시간 없다면 4순환으로 가도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2순환이 가장 기본적인 단계이다. 그리고 물론 매일 이제 복습 테스트 하겠죠. 복습 테스트 할 때 반밖에 문제가 안 풀립니다. 당연합니다. 아시겠죠? 자기를 너무 과신하면 안 돼.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과대평가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거는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걸 이해하는 단계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사순환까지 가야 그리고 나야 이제 문제를 보면 이건 바로 어떻게 푼다 이 견적이 딱 나와요. 그 짧은 시간에 풀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문제 풀 때 지금 우리 이순환 수업 들으면서 책에 있는 문제 풀 때 어떤 문제는 30분씩 걸릴 수 있습니다. 지극히 정상이에요. 아시겠죠? 정상입니다. 고민을 많이 해봐야 이게 나중에 어떻게 이론하고 접목되는지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경제학은 90점을 최소한 받아야 안정권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안정권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제 2순환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론 이해 단계를 하려고 그래요. 이론 이해 단계 하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수업 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 수업을 빠지지 않는 거 그렇죠? 자 수업을 빠지지 않는 거. 왜냐하면 경제학은 굉장히 논리적인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한번 빠지면 그 뒤에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수업을 빠지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밤에 아무리 열심히 복습했다 해도 수업 시간에 와서 한 30분 졸고 나면 그 뒤에 내용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건데 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첫 번째 주가 제일 중요하다. 왜? 문제는 뒤에 게 많이 나옵니다. 뒤에 게 많이 나오지만 첫 번째 주에서 배운 내용을 뒤에서 다 이용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첫 번째 주에서 배운 기본 개념을 이해를 잘 못한다면 뒤에 내용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업을 안 빠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 두 번째는 복습을 하는 건데 아직 이론 이해 단계에서 처음에 예습까지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자, 복습을 물론 나중에 제가 한 3순환쯤 가면 이때는 이제 예습하고 끝내자 그런 얘기 할 텐데 지금은 이제 복습을 잘 해야 됩니다. 복습을 잘 해야 될 텐데 복습할 때 얼마나 걸릴까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는 친구다 그러면 4시간 수업 들었으면 제 생각에는 최소한 8시간은 걸릴 겁니다. 아시겠죠? 정상이에요. 책을 쓱 한번 읽어보는 그건 복습이 아니야. 경제학은 이제 수식 같은 걸 많이 만날 텐데 일일이 다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해야 됩니다. 시간 많이 걸려요. 최소한 8시간은 복습해야 제대로 한 거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 없겠죠.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국어나 뭐 국사 어릴 때부터 만났던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자, 그거는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경제학 수업 들을 때는 경제학을 끝내겠다 이런 자세를 해야 돼. 8시간 복습해도 시간은 남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업 잘 듣고 복습 잘하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데 근데 경제학은 수학이 많이 나온다는데 제가 잘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경제학에서 물론 다른 과목보다 수학을 많이 사용하는데 미분 정도까지입니다. 미분 정도까지인데 수업 시간에 필요한 미분은 전부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전부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수학책 찾아볼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필요한 건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야 복습까지 충분히 하고 그렇게 해야 이제 어느 정도 이론이 져 있게 되고 아직 문제는 잘 안 풀립니다. 그까지는 아직 기대하면 안 돼. 아시겠죠? 3순환, 4순환 넘어가야 그게 이제 점수로 연결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걸 잘 버텨내야 된다. 가장 핵심이 사실은
이걸 하고 나야 문제를 풀는지 뭘 하는지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제일 핵심적인 단계이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시간을 많이 투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수업 제일 중요한 게 말하고 수업 안 빠지는 거. 그래서 한 세 번째 시간쯤 한번 빠지고 나면 그 뒤에 내용 이해가 전혀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수업 안 빠지는 게 제일 중요하고 복습도 최대한 해보기를 하자. 그래서 경작은 우리 시험을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미시경작하고 그쵸? 미시경작하고 자, 거시경작하고 국제경작 그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통 미시경작에서 몇 문제쯤 출제가 되나요? 7문제에서 한 8문제쯤 출제가 돼. 7문제에서 한 8문제쯤 출제가 되고 거시경작에서 한 8문제 그쵸? 자, 국제경작에서는 한 4문제 이런 정도 출제가 됩니다. 3문제 출제될 때도 있고 그러면 이제 미시도 8문제, 미시가 8문제 나오든지 거시가 9문제 나오든지 올해 시험 같으면은 자, 지난주에 시험 봤죠? 미시 7문제, 거시 9문제, 국제경작 4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미시가 한 7에서 8, 거시가 8에서 9, 그다음 국제경작이 3문제에서 4문제 이런 정도 출제될 때가 많은데 근데 여러분 이제 헌법이나 행정법을 공부한다. 법을 공부하면 어때? 판례돼 있죠. 그러니까 교재 이외 내용을 많이 봐야 됩니다. 경작은요. 100% 우리 책에서만 출제된다.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판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100% 우리 책에서만 출제된다.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물론 가끔 자, 책에 안 나오는 내용이 한 문제쯤 출제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보면 재무관리에 관한 내용이 매년 한 문제씩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재무관리 내용은 제가 1시간 수업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2시간 수업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통계학부터 다 해야 되는 내용인데 우리 시험 범위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건 좀 출제하는 쪽에서 잘못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무시해도 됩니다. 한 문제 정도 그럴 수 있어. 올해 시험 보니까 계량경작은 경제학과에서 통계학 수업 다 듣고 그다음에 물론 미시거시 다 하고 통계학 수업 다 듣고 그다음 배우는 게 계량경작입니다. 계량경작 문제가 하나 나왔던데 그건 무시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건 뭐 하루 이틀 공부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한 문제 정도 그럴 수 있는데 그거 빼면은 100% 우리 책에 있는 내용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례가 있고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한 거죠. 암기할 것도 훨씬 적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제 가장 핵심적인 단계를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하여튼 물론 문제가 안 풀리더라도 최대한 이론을 자기 걸로 만드는 거. 그다음에 3순환, 4순환 거치면서 이제 문제도 같이 풀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자기 걸로 습득될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버텨내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아, 그리고 복습할 때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이미 수업은 한 5번쯤 했죠. 복습은 언제 거? 2번째 시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복습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오늘 배운 거 일단 먼저 복습합니다. 앞에 거 못했더라도 아시겠죠? 그러면은 앞에 거 복습 못했다 그래서 계속 그거 하고 있으면은 수업 끝날 때까지 반도 복습 못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날 한 거 최대한 할 때까지 하고 그게 좀 이해가 안 됐더라도 그 다음에 오늘 배운 거 먼저 하고 시간 남으면 앞에 거 하고 아시겠죠? 그리고 앞에 내용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뒤에 거 공부하면서 찾아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복습은 그날 공부한 걸 복습을 제일 먼저 하고 나서 여력이 있으면 앞에 거 다시 보는 그런 식으로 하면 돼. 그리고 우리 책에도 문제가 많이 들어있죠. 문제가 많이 들어있는데 다 풀어봐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1순환 수업 들은 친구들은 최대한 풀어보도록 하는데 2순환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은 일단 본문에 있는 예제는 다 풀어봐야 되겠죠. 본문에 있는 예제는 다 풀어봐야 되겠지만 뒤에 있는 문제가 다 안 풀어도 됩니다. 시간 되면 풀고 시간 안 되면 나중에 풀어도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하여튼 더 할 이야기들은 또 뒤에서 하기로 하고 자, 책을 한번 보기로 할게요. 자, 제1편 경작의 기초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되죠.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